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더운 여름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작은 삽으로 모래를 퍼 큰 통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평평한 곳에 통을 들어 거꾸로 세우고는 들어 올렸습니다. 형태를 갖춘 모래탑을 보고 소년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죠. 오후 내내 그는 탑 주변으로 홀을 파고 성벽을 만든 후 병뚜껑으로 감시탑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막대기로 다리를 만들었죠. 그렇게 몇 시간 공들여 마침내 바닷가 모래밭에 모래성이 세워졌습니다. 한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대도시. 한 남자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속에서 업무들을 나누고 어깨와 턱에 전화기를 붙이고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능숙하게 숫자를 다루고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윤이 창출되자 환호합니다. 평생 그는 일을 하겠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할 겁니다. 그가 받을 연금은 감시탑이 되고 이익금은 다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성이 세워집니다. 이 두 성을 지은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로 거대한 것을 만들었죠. 무에서 아름다운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근면했고 그들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거기서 끝입니다. 소년은 자신의 성이 종말을 맞이할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스름이 다가오고 파도가 몰려옵니다. 발밑에 파도가 밀려들자 아이는 발짝 뛰면서 박수를 칩니다. 파도가 그의 성을 쓸고 가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슬픔 따위는 없죠. 두려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해변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그 남자는 아이만큼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의 파도가 그의 성을, 제국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애써 무너지는 그것을 잡으려 버둥거리고 있었죠. 자신이 만든 벽으로 파도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몰려드는 물결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내 성이야. 하지만 바다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자도 바다도 그 모래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새끼를 뵌 사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끼를 낳을 안전한 장소를 찾던 사슴은 물살이 센 강 옆에 넓은 풀밭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면 아무 탈 없이 아기 사슴이 태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번개가 치더니 숲에 불이 붙었습니다. 엄마 사슴은 급한 마음에 왼편을 바라보았죠. 그곳에 사냥꾼 한 사람이 자신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슴은 어떻게 될까요? 아기 사슴이 세상에 나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엄마 사슴은 어찌 됐을까요?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살 수나 있었을까요? 숲은 불타고 강물은 거세고 사냥꾼과 사자가 자신을 노리는 가운데 엄마 사슴은 어찌했을까요? 사슴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번개가 쳐서 사냥꾼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날린 화살이 사슴을 지나서 굶주린 사자를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숲을 태우던 불꽃이 힘을 잃었어요. 물론 사슴은 무사히 아기를 낳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 감아버리고 싶은 순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나머지 일들은 우리의 몫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할 한 가지 선택. 그 선택 외의 것들은 우리가 알 수도 어찌 해볼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에 기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 사슴처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